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급하게 어떤 카시트 시장에 대한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지금 벌어질 것 같은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급하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그러니까 카시트는 해외에서 직구가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아마도 내가 구입한 날짜가 아니라 통관일자 기준으로 될 거니까 지금 5월 중순인데 지금 구입하셔도 아마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시트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 알리, 테무 뭐 이런 쇼핑몰들에서 어린이 용품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 이제 바로 개인의 용도에 의해서 직구로 인해서 이런 인증이 생략이 되고 각자 그 위험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서는 구입을 가능하게 해줘 왔는데, 어린이 용품들도 그 어린이 용품은 이제 국내에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사용 가능하게 한다, 이런 골자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어린이 용품을 수입하는 판매업자들이 아주 단단하게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도 겪으면서 어린이 용품 하나를 수입하려면 인증 비용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고 수입을 하는데 재고 부담을 안고, 왜 개인들은 그 인증에 똑같은 어떤 실험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느냐, 들고 일어나서 민원들이 막 들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 용품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건다, 뭐 이런 결론이 난 것 같고, 이제 아주 급하게 시행이 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구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업자들이 인증하는 것과 개인 용도로 구입하는 것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등치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인 용도에 의해서는 직구를 허용해 왔던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전자파가 나오는 그런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만 구입하면은 전파 인증을 피해갈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블루투스 스피커, 뭐 TV 이런 것들을 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한국에 안 들어오는 것들. 그런데 이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 카시트는 수입이 금지된 거예요. 개인 직구가 아예 금지됐습니다. 업자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수입이 가능한데요. 업자들은 당연히 내가 이 제품을 팔아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안전성을 당연히 보장해야만, 이 제품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장해야만 자기 돈 들여갖고 안전성 인증받고 나중에 뒤탈이 없다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야만 수익을 얻는 유통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각자 개인이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똑같은 제품이, 예를 들어서 어떤 1이라는 카시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이야. 아무도 못 사. 이거 비싸가지고.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반값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구해서 배송비까지 내고 관세 다 내도 세금의 의무를 다 해도 나는 이 똑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들이 위험하냐? 아닙니다. 유럽은 유럽의 카시트 인증인 R44 공사, 또 내지는 R129라는 인증 제도가 다 있어요. 글로벌 인증 제도입니다. 중국은 CCC라는 카시트 또 인증 제도가 있고, 오세아니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FMVSS 213이라는 인증 제도가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받으면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남아나 아시아 국가들, 일부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의 카시트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직구뿐 아니라 수입까지도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자국에서 뭐 인증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의 인증을 합격을 한 제품들은 그대로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신 해외에서 리콜이 발생하면 그 나라도 리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책임을 졌을 경우에 유통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카시트 의무화 법이 시작되었고, 2019년부터 아이들은 무조건 카시트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작고 유아용품 업체들의 규모가 중소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카시트가 없어요. 카시트 시장을 잘 살펴보시면 바구니 카시트 뭐 한 3종 4종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90%는 다 회전형 카시트예요. 회전형 카시트라는 거는 대부분 신생아 때부터 만 4세까지 사용하는 카시트인데, 요때 카시트가 가장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가격을 높게 올려서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유아용품 업체들은 전부 다 회전형 카시트 일색으로 시장을 꾸며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애기들은 전부 다 만 4세까지 있는 애기들만 있는 게 아니죠. 부스터를 쓰는 아이도 있어야 되고 신생아들 바구니 카시트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둘 이상인 집들 카시트 폭을 좁혀 놓고 붙여서 설치하고 부모님 보호자가 한 명 탈 수 있게끔 뭐 하는 그런 폭이 좁고 측면 보호가 되는 제품들, 그리고 카시트를 연달아 3개를 쓸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더 높은 안전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안전벨트로 뒤보기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또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운영하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아이소픽스가 달려있는 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카시트 시장은 안전벨트용 카시트가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안전벨트 설치용 카시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는 안전벨트 설치용 카시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라도 자신들이 직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과 사용자의 다양성을 지금 모르는 상태로 우리나라는 소비자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고서는 일단은 막는 겁니다. 왜냐? 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이라는 것을 보호해줘야 되는 국가기관,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챙긴다라고 하는데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연구가 없습니다. 그냥 기관은 업체들의 눈치를 봅니다. 업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원을 넣으면 본인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미션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거 해결해야 되고 만나서 세미나 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우리가 막아줄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다 한 명만 있지 않아요. 다 4살짜리만 키우지 않습니다. 인원수 다양하게 키우고 있어요. 이 시장은, 카시트 시장은 더욱 다양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시장이 다양하지 못하면 선택을 직구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자들은 숨통이 트입니다. 무조건 다인승 미니밴이나 SUV를 살 수가 없어요. 세단을 타는 사람도 있고 경차 타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카시트도 다양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 숫자도, 아이 연령도, 자동차도, 자동차 연식도 정말 다양한 요건들이 있는데 이 요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우리나라에 회전형 카시트 뭐 한 몇십 개 되니까 그래 충분히 종류는 많고 경쟁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대한민국 카시트 산업을 장려해라. 어린이 용품들, 어린이 업자들 정상적으로 인증받은 제품들 비싸게 구입하세요. 요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부모님들은 제가 카시트 직구와 폭 좁은 카시트, 패밀리카, 카시트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이유가 국내 시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도 카시트도 다양한 어린이들과 가정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시장이 소비자가 직구라도 해서 능동적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국가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제 저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 카시트 시장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지옥이 지금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막아야 되는 거는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카시트 인증을 받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의 제품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미인증 제품들이 있어요. 뭐 책가방 같이 생긴 말도 안 되는 헝겊대기 나풀나풀 거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막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카시트라는 물건 자체가 해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져서 국내에서 베껴서 들어온 거거든요. 해외에 있는 게 더 좋은 게 더 많아요. 그거를 왜 다 막습니까? 오늘의 결론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술표준원은 2024년 6월부터 카시트 어린이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수입을 통관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로만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 똑같은 제품을 폭리를 취하는 제품들을 피해서 직구하시던 분들, 뭐 여행용, 인펀트, 트래블 시스템, 하이백 부스터, 폭 좁은 카시트, 뒤보기 전용 카시트, 안전벨트 전용 카시트 이런 제품들 이제는 국내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직접 구입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입니다. 요거 저는 앞으로 계속 국가기술표준원 그리고 뭐 상위 기관 산자부라든지 관련 기관에다 민원을 꾸준하게 넣을 생각입니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에 개인용 직구 한 대는 직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계속 넣을 예정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공감하시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격하게 흥분돼서 지금
이야기했던 거 죄송하고요. 지금 상황이 근데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다둥이 집 뭐 이런 집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벨트용 카시트를 사야 하는 분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민원 넣으실 분들 함께 국가기술표준안에다가 민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와차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